기후변화 시대,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재난 대비 플랜. 얼마 전 폭우로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다는 뉴스 보셨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서 구조된 분들 중 70%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재난 앞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난주 기상청이 발표한 호우특보만 보더라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전국 곳곳에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극한 기후가 이제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름엔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찾아오고 겨울엔 한파와 폭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이 바로 60대 이상 시니어 세대입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만 해도 기후재난과 관련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탈수와 열사병, 폭우로 인한 낙상사고와 감염질환, 한파로 인한 심혈관 질환 악화까지 기후변화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건강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시니어 세대가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할까요? 첫째, 신체 반응 속도가 젊은 층에 비해 느립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긴급 대피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극한 기후에 노출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접근성이 낮습니다. 재난 문자나 긴급 알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폭염 때 제 진료실을 찾아온 72세 박모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인데 에어컨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선풍기만 켜고 지내시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셨지만 만약 몇 시간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중 상당수가 적절한 대비만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신체 부위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장과 혈관 건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극한 기후는 심혈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폭염 상황에서는 체온을 낮추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고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파 상황에서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미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년 겨울 한파 때 68세 김모 어르신은 새벽에 갑자기 쏟아진 폭설을 치우다가 가슴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처음엔 단순 근육통으로 생각하고 참으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초기 단계였습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 있었고 즉시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심각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절대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마세요. 폭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파에는 새벽과 저녁 시간대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특히 눈 치우기나 무거운 물건 나르기 같은 격한 활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압약이나 심장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재난 상황에서도 약 복용만큼은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약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최소 2주치 여분을 항상 집에 비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폭염에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한파에는 건조한 공기 때문에 몸속 수분이 증발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한 번에 200ml 정도씩 여러 번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는 게 심혈관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심혈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원칙들을 지키신 분들은 지난 여름, 폭염에도 단 한 분도 응급실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기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재난이 발생하면 공기의 질도 함께 나빠집니다. 폭우가 지나간 후에는 곰팡이 포자가 증가하고 폭염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며 미세먼지도 더 심해집니다. 이런 환경은 폐와 기관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75세 이모 어르신은 30년간 천식을 앓아오셨는데 평소엔 약으로 잘 조절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장마철에 집안 곰팡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셨고 결국 천식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져 있었고 호흡 곤란이 심해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퇴원 후 집안 환경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신 뒤로는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장마철이나 폭우 후에는 제습기를 사용하고 겨울철 건조할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되 반드시 매일 청소해서 세균 번식을 막아야 합니다. 둘째,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욕실, 주방, 창문 주변을 매일 확인하고 발견 즉시 제거하세요. 식초물이나 락스를 희석한 물로 닦아내면 효과적입니다. 셋째, 미세먼지나 오존 농도가 높은 날에는 절대 창문을 열지 마시고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세요.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넷째, 호흡기 약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두세요. 천식 흡입제나 기관지, 확장제 같은 응급약은 침실과 거실 두 곳에 비치하시고 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호흡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흡입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응급 상황 발생률이 8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근골격계 건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폭우나 폭설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바로 낙상입니다. 젖은 바닥이나 얼어붙은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니어 세대는 뼈 밀도가 낮아 쉽게 골절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이후 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69세 최모 어르신은 작년 겨울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으셨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고관절 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셨지만 3개월간 보행이 어려우셨고 재활 치료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전엔 매일 산책을 즐기시던 분이었는데 지금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시고 지팡이에 의지해야 합니다. 근골격계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세요. 꼭 나가셔야 한다면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시고 지팡이나 우산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계단이나 경사로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둘째,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전선이나 카펫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야간에는 발밑을 밝히는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평소 근력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세요. 하루 5분만 투자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한 발로 30초씩 서 있기,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를 2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드시고 날씨가 좋은 날 15분 정도 햇볕을 쬐면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낙상 사고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음은 소화기 건강입니다. 기후재난 후에는 수질 오염이나 식품 보관 문제로 식중독이나 수인성 감염병이 증가합니다. 특히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거나 정전으로 냉장고가 멈추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시니어 세대는 조금만 오염된 음식을 먹어도 심한 설사나 구토로 이어지고 탈수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70세 정모 어르신은 작년 여름 폭우 후 수돗물로 채소를 씻어 드셨는데 그날 밤부터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체한 것으로 생각하고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서 드셨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탈수로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고 즉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오염된 물을 통한 세균 감염이었습니다. 소화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재난 상황에서는 반드시 끓인 물만 드세요. 수돗물을 5분 이상 팔팔 끓이거나 생수를 이용하세요. 채소나 과일도 끓인 물로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익혀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정전에 대비해 냉장고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정전이 되면 냉장고 문을 최대한 열지 말고 아이스팩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4시간 이상 정전이 지속되면 육류나 어패류는 과감히 버리세요. 셋째, 비상식량을 준비하세요. 통조림, 라면, 레토르트 식품처럼 상온에서 보관 가능하고 조리가 간편한 음식을 2주치 정도 비축하세요. 이때 유통기한을 6개월마다 확인하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소비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관리하세요. 넷째,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화장실 다녀온 후 요리하기 전, 식사 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손을 씻으세요. 물이 없을 때를 대비해 손 소독제도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재난 후에도 소화기 질환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손 씻기만 철저히 해도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재난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은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은 고립감과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73세 한모 어르신은 폭우로 집이 침수된 후 불안 증세가 심해지셨습니다. 밤마다 물이 들어올까봐 잠을 못 주무시고 비만 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힌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데 증상이 3개월 넘게 지속되어 병원을 찾으셨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상담 치료와 함께 이완요법을 배우시면서 점차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족이나 이웃과 소통하세요. 불안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전화나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더 자주 확인하세요. 둘째,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간단한 이완요법을 익히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루 3번, 5분씩만 해도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눈을 감고 편안한 장소를 상상하는 심상요법도 효과적입니다. 넷째,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보지 마세요. 재난 상황을 계속 접하면 불안이 증폭됩니다.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나머지 시간은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재난 상황에서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 규칙적으로 이완요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불안 증상이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지키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실전 재난 대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약품 키트를 준비하세요. 상비약, 소독약, 밴드, 거즈, 체온계, 혈압계를 한 곳에 모아두고 가족 모두가 위치를 알도록 하세요. 만성질환약은 2주치 여분을 항상 준비하고 처방전 사본도 함께 보관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을 냉장 보관하되 정전에 대비해 아이스박스를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가족, 이웃, 담당 의사, 응급기관 전화번호를 큰 글씨로 적어 냉장고나 현관문에 붙여두세요. 휴대전화에도 저장하되 배터리가 나갈 경우를 대비해 종이에도 적어두세요. 홀로 사시는 분들은 하루 한 번 이상 가족이나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약속을 정해두세요. 비상 배낭도 준비하세요. 물, 비상식량, 손전등, 라디오, 여분의 배터리, 휴대폰 보조 배터리, 옷, 담요, 세면도구, 마스크, 비닐봉투를 넣고 현관 가까운 곳에 두세요. 6개월마다 내용물을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교체하세요. 중요 서류 사본도 방수팩에 넣어 함께 보관하세요. 대피 경로를 파악하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까지 가는 경로를 미리 걸어보세요.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위험 구간을 체크하고 비상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정해두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출 경우를 대비해 계단으로 내려가는 연습도 해보세요. 정보 수신 방법을 확보하세요.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확인하고 지역 안전 앱을 설치하세요.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라디오를 준비하고 배터리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긴급 상황 시 직접 알려달라고 부탁하세요. 실제로 제가 60년간 환자들을 돌보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폭염, 한파, 폭우를 겪으며 제대로 대비한 환자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를 명확히 봤습니다. 준비한 분들은 재난 후에도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셨지만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78세 송모 어르신 부부는 제가 3년 전부터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비상약품을 챙기고 연락망을 만들고 대피 경로를 미리 확인하셨습니다.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동네 저지대가 침수되었고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송 어르신 부부는 미리 준비해둔 비상 배낭을 들고 침착하게 대피소로 이동하셨습니다. 만성질환 약도 챙기셨고 중요 서류도 모두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대피소에서 3일을 지내는 동안에도 규칙적으로 약을 드시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 문제 없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반면 같은 동네에 사시던 다른 어르신은 준비가 없으셨습니다. 급하게 대피하느라 약을 챙기지 못하셨고 대피소에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이후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고 퇴원 후에도 건강이 예전만 못하십니다. 같은 재난을 겪었지만 준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내일은 약품 키트를 점검하고 모레는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세요. 일주일이면 기본적인 준비는 충분히 마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 동참해 주세요. 비상 배낭을 같이 꾸리고 연락망을 함께 만들고 대피 경로를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서 서로 연락하고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아파트나 마을 단위로 재난 대비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도 당부드립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맞춤형 재난 대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피소의 만성질환자를 위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난 대비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이 사회에 필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사회의 자산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기후변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폭염, 더 많은 폭우, 더 혹독한 한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분명 건강하게 재난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심혈관 관리, 호흡기 관리, 근골격계 관리, 소화기 관리, 정신 건강 관리,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하루 5분씩만 투자해도 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에게 안심을 주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멈추고 비상연락망부터 만들어 보세요. 가족에게 전화해서 재난 대비 계획을 상의하세요. 약장을 열어 약품을 점검하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재난 대비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별 맞춤 건강관리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재난은 두렵지만 우리가 함께 준비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60년간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온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신다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건강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